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 별명이 꿈샘이에요. 꿈샘. 본명은 뭐 박영하인데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 저한테 꿈샘이란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꿈틀 꿈수저. 꿈수저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우리 사회에서 지금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꿈수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인생에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인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인성은 우리말로 하면은 사람됨, 사람다움 이런 뜻인데 사람답다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가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만 상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연을 상대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연을 어떠한 태도로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순 우리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싸가지라는 말입니다. 싸가지. 여러분들 싸가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싸가지. 이 싸가지라는 말의 어원을 보시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싹과 아지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싹은 식물의 싹. 여러분들 식물의 싹 아시죠, 그죠?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 싹. 그리고 아지라는 말은 그 동물의 새끼를 일컫는 뭐 송아지, 강아지, 망아지 할 때 그 아지. 물론 이제 이응이 생략되긴 했죠. 이응 아지죠. 그 아지가 싹과 합쳐지면은 싹 아지인데 요걸 연음을 하면 싸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싸가지는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있는 게 좋죠. 근데 싸가지가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야, 쟤 싸가지 있다. 저 사람 싸가지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근데 싸가지 없게 구는 사람 보면 되게 싸가지 없네. 정말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싸가지 있는 사람은 싸가지 있다 소리 안 하고 싸가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싸가지 없다고 손가락질을 할까요? 그거는 싸가지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죠. 누구나 사람이면. 그래서 싸가지 있게 행동하는 건 당연한 거고 싸가지 없게 행동하는 것은 사람답지 못하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막 욕하고. 자,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아재 개그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싸가지는 우리가 항상 싸가지고 다녀야 돼.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는 것이 바로 싸가지예요. 근데 그 지니고 다녀야 할 것이 네 가지나 돼요. 네 가지. 요건 이제 맹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 보이는 분이 맹자예요. 맹자님이에요. 이 맹자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한 분이죠. 근데 사람이 착하다고 하는 어떤 실마리가 될 만한 근거가 뭐냐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사람은 저렇게 네 가지를, 즉 4가지를 가지고 있다. 해서 첫 번째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 불쌍한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예를 들면은 뭐 추운데 벌벌 떨고 있으면 막 옷을 벗어서 이렇게 덮어주고 싶다든지 또는 뭐 며칠 굶은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가 있는 돈을 털어가지고 가게에서 뭘 사다가 건넨다든지 또 여러분들 TV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 보면 막 눈물이 맺힌다든지 또는 혀를 끌끌 찬다든지 또 탄식이 나온다든지 이런 거를 측은지심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측은지심.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두 번째로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수라고 그래요. 수. 부끄러워할 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 악한 짓을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는 그것을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나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막 주먹이 불끈 쥐어진다든지 화가 막 치밀어 오른다든지
이게 바로 오예요. 미워한다는 뜻에.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합쳐지면 뭐가 되냐면은 의로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의자입니다. 의로울 의자.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한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분명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죠? 네,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빼앗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뭐가 있었을까? 분노와 미움이 있었겠지. 그 부끄러움과 미움이 합쳐져서 의로운 행동으로 결행이 된 겁니다. 뭐 안중근 의사라든지 윤봉길 의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양보해 본 적 있죠? 예, 양보를 이렇게 여러분들 뭐 노약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어린이들에게 자리 양보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옳고 그름을 잘 분간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동물? 생각하는 동물이죠. 근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십이지심이라고 해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십이지심. 예,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싸가지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서울에 가보신 분 혹시 서울 가보신 분? 예, 거의 다 가보셨죠? 서울에 가면은 대문이 동서남북에 4개가 있어요. 그 4개의 문에도 싸가지가 담겨 있다. 선생님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데 동쪽에 가면 무슨 문이 있어요? 동대문? 흥인지문. 맞아요. 그냥 우리는 동대문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본래 이름은 흥인지문이에요. 흥인지문.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흥인지문. 따라해보세요. 흥인지문. 자, 인을 흥하게 하는 문을 흥인지문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왼쪽에 밑에 보면은 서쪽에는 돈의문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돈의문. 의를 두텁게 한다. 의를 두텁게 한다. 그래서 돈의문. 그다음에 남쪽에는 뭐가 있을까? 그렇죠. 남대문이라고 안 하고 숭례문이라고 해야 옳죠. 그죠? 예. 그리고 북쪽에는 인의예지에서 이제 홍지문이 있습니다. 예. 이 문 이름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싸가지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싸가지의 4가지 구성 요소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 아마 지금쯤이면은 서서히 내가 장차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할 나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청소년기에 속한 그런 학생들이니까. 그리고 이 진로하면은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에 종사할 것인가. 이 직업과 관련된 질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생에서 어떤 목표. 내가 어떤 것이 되면 만족할 것인가. 어떤 것이 되면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자기가 무엇이 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밥벌이가 되잖아요. 생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계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어떻게 살 것인가와 무엇이 될 것인가 이 2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진로하고 인성 앞에 이제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합쳐진 질문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엇이 되어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합쳐서 그래서 나는 장차 무엇이 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려면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교육 과정을 지금 교육부에서 짜고 그다음에 이제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수업 브록을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이 있어요. 인간상이 바로 첫 번째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자주적인 사람. 근데 두 번째로는 남이 해놓은 거 모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책을 읽고 문화를 향유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그렇죠. 그다음에 내 것만 챙기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 그렇죠. 이 4가지가 바로 우리 그 교육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어 단어를 몇 개를 외울 것인가, 수학을 공식을 어떻게 암기할 것인가,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 그리고 책을 읽는 이유, 또 배우는 이유가 바로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교양이 있고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까지 나오고도 저거에 해당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헛배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헛똑똑이라고 해요. 헛똑똑이. 예. 머리에 든 것 많은데 가슴은 차갑고 손발은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전에 쓰지 않던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핵심 역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힘, 이것을 핵심 역량이라고 그래요. 이 핵심 역량에는 6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 자기관리부터 시작.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좀 뭐 어려운 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 이해가 가죠. 무슨 뜻인지는, 그죠? 대충 이해가 갈 텐데, 선생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은 앞으로가 이제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로봇의 시대가 이제 바야흐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로봇과 인간이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다른 거는 로봇도 잘해요. 근데 아직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미적인 감성 역량은 우리 인간이 로봇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미적 감성 역량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첫 시간에 제가 처음에 이제 얘기할 때 여러분들 꿈수저 얘기 나오면서 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했는데, 요즘에 뭐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또 농담으로 막 일회용 수저까지 막 얘기를 합니다. 그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구분하는 기준은 부모의 소득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사람의 앞으로의 어떤 그 인생이 좌우된다면 그게 과연 바람직할까?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된다고 하면은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그 소득 수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모의 어떤 그 부의 정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이 이게 불평등하게 계속 살아나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로 나온 말이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은 꿈수저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자, 꿈수저라는 말은 선생님이 만든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선생님이 별명이 꿈쌤이고 또 꿈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꿈수저라는 단어가 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여러분이 흙수저다, 금수저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차이를 조장하는, 차이를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말을 너무 즐겨 쓰지 말고 차라리 젊은 꿈이 많아야 될 시기니까 꿈수저라는 말을,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나는 꿈수저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연습 좀 해볼까요? 나는 꿈수저다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오른손으로, 자, 주먹을 불끈 쥐고 꿈수저 하면서 꿈수저, 나는 꿈수저다. 시작. 나는 꿈수저다. 예, 그 말을 아침에 한번, 자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꿈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수저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의 제목이 꿈틀꿈틀 꿈수저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꿈수저가 되는지, 꿈을 가질 수 있는 방법, 꿈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꿈을 찾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꿈을 찾는 겁니다. 예, 꿈이 없었던 사람은 꿈을 한번 찾아보고, 꿈이 있었던 사람은 그 꿈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겠죠. 예. 자, 여러분들이 꿈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자, 어느 그 포털 사이트에 꿈이라고 제가 쳐봤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나왔어요. 예, 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꿈의 뜻을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할게요. 꿈은 여러분들 잠잘 때 꿈을 꾸죠. 이게 잠잘 때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신은 꿈이 무엇입니까? 할 때 그 꿈의 의미는 앞으로 이루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끼리 무슨 얘기하다가 내가 무슨 꿈을 얘기했는데 꿈 깨라, 꿈 깨라, 네 주제에 무슨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때의 꿈은 이루어지기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기 힘든 헛된 야망이나
망상 이런 것을 꿈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에 만족하지 말고 멋진 정의를 한번 여러분들이 꿈에 관한 정의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이 비상이라는 책을 쓴 이원익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가 꿈을 스스로 한번 정의를 내려본 거예요. 예, 꿈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내 인생을 걸어도 좋을 만큼 행복한 일.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면 이 사람은 그걸 꿈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사전에 나온 용어보다 훨씬 더 멋있죠. 그죠? 내 인생을 걸어도 좋을 만큼 행복한 일. 예. 이런 정의들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기절 외우듯이, 좌우명 외우듯이. 자,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카피라이터. 여러분들 중에 혹시 광고업계에 진출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광고에 관심 있는 사람 없어요? 마케팅 뭐 이런 쪽에.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카피라이터예요. 카피라이터가 뭔지 아시죠? 어떤 상품에 이름을 붙이거나 또 그 상품의 특징을 잘 설명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들 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걸 카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특징적인 그 내용을 갖다가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탁 압축해서 글로 옮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카피라이터라고 그래요. 자, 저분은 꿈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되게 멋지지 않아요? 예, 꿈에 대한 일반적 정의와 좀 다르죠. 마치 시 한 편을 읽는 것 같은, 그죠? 예, 그런 느낌이 들죠. 예. 혹시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꿈에 대한 정의 중에 멋진 정의 혹시 알고 있는 사람? 꿈은 뭐뭐이다라고 한 문장으로 딱 설명하는 것 중에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꿈에 대한 정의 중에 혹시 여러분들 한비아 씨 아세요? 예, 걸어서, 그죠? 예. 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그런 책 쓰시고 또 구호, 난민 구호 이렇게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정의한 꿈에 대한 정의는 짧지만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주는 그런 한마디가 있는데,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 그걸 꿈이라고 정의했어요. 꿈이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슴 뛰는 일을 찾게 된다면 아마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꿈을 찾으려면 사실은 꿈에 대한 정의부터 여러분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꿈은 뭐뭐이다라고. 자,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나는 꿈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한 문장으로 꿈은 뭐뭐이다. 그래서 제가 아무나 막 시킬 테니까 한번 저랑 눈이 마주치면 대답을 딱 하세요. 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간은 다 열 손가락을 한번 세볼 테니까 그 안에 한번 꿈은 뭐뭐이다라고 한번, 예를 들면 꿈은 인생의 나침반이다. 꿈은 내 삶의 이정표다. 뭐 이런 식으로 멋지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해볼 사람? 꿈은 뭐뭐이다. 예, 학생. 꿈은 행복한 인생의 목표이다. 꿈은 행복한 인생의 목표이다. 박수 한번 쳐줘야 되잖아요. 용기 내서 이렇게 발표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또 누가 해볼까? 꿈은 뭐뭐이다. 꿈은 유한한 시간 속에 나만의 길이다. 꿈은 유한한 인생 속에 나만의 길이다. 너무 멋있네.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차피 한 번은 사는 거니까 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학생은 자기만의 길을 꼭 갈 것 같아요. 자, 자기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한번 쳐주시죠. 좋습니다. 꿈은 유한한 시간 속에 나만의 길이다. 멋진 정의입니다. 선생님은 꿈을 아주 쉽게 정의했어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꿈은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 꿈이 되게 많아요.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고 싶은 것은 다 한번 해보고 죽자. 그다음에 되고 싶은 그 내 모습도 다 한번 경험해보고 죽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꿈을 이렇게 가슴에 품으려면 꿈이라고 하는 이 단어랑 친해져야 돼요. 그러면 꿈이라는 단어와 친해지는 방법은 자기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꿈과 관련된 좌우명이나 명언들을 자주 이렇게 붙여놓거나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검색어 같은 거 할 때도 꿈 명언 이렇게 검색하면은 되게 좋은 말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소개되어 있는 거는 뭐 그 중에 일부 한 3개밖에 없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 밑에 탈무드에 나와 있는 얘기 중에 시작.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예, 그렇죠. 이제 욕심과 꿈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욕심만 부리지 말고 좀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꿈은 공짜가 아니거든요.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꿈이 있으면 뭘 흘려라? 땀을 흘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꿈은 이루어지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꿈을 날짜하고 함께 적어 놓으면은 목표가 돼요. 목표. 언제까지 하겠다. 그리고 그 목표를 잘게 나누면 이게 이제 계획이 되는 거고, 계획을 실천에 옮기면, 하나 둘 실행에 옮기면 꿈이 실현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문장이지만 되게 꿈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저 문장이기도 하고, 사실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꿈 명언은 이겁니다. 예. 저기 보면 사진이 두 사람이 나와 있죠. 근데 같은 사람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15살 때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60이 다 됐을 때 모습입니다. 예. 이분은 존 고다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존 고다드라는 사람이 15살 때 집에서 이렇게 할머니 친구들이 할머니랑 막 이렇게 무슨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때 주로 어떤 얘기가 들렸냐면은 존 고다드의 귀에는 내가 젊었을 때 거길 좀 가봤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그 책을 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누구를 좀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말끝마다 했더라면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했더라면. 네. 자, 여기서 재미있는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라면 중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뭘까요? 넌센스 퀴즈. 라면 중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4글자. 가치라면. 가치라면 좋다. 가치라면. 또 가치의 같은 말. 가치와 같은 말 또 뭐가 있어? 그렇지. 함께라면. 네, 함께라면이 제일 맛있는 라면이래요. 그러면 라면 중에서 제일 맛없는 라면은 무슨 라면일까? 혼자라면. 혼자라면 좋아요. 혼자라면. 그거보다 더 맛없는 라면도 있어요. 정답은 했더라면입니다. 했더라면 정말 맛없어요. 과거를 자꾸 이렇게 탄식하고, 그죠? 후회하는 라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했더라면은 절대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꿈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뭔가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그리고 자꾸 이렇게 기록을 해놔야 돼요. 내가 꿈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꿈을 실천한 것을 일기로 남겨놓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보면은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구나, 나는 이렇게 성장해왔구나라는 것을 회고할 수 있죠. 예, 기분 좋게. 그리고 발로 뛰면서 실천을 해야 돼요. 자, 혹시 여러분이 아는 꿈 명언 있으세요? 꿈자가 들어가는 짧은 한 문장으로 된 거 혹시 있는 사람? 없어요? 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가장 많이 우리 국민이 외쳤던 구호가 있죠. 꿈은? 그것도 좋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꿈은 이루어진다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선생님은 거기에 꿈은 노력해야만 이루어진다. 꿈은 노력하지 않고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꿈만 가만히 꾸고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꿈을 꼭 여러분들이 이루려면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꿈에 관한 여러 가지 명언도 있지만, 저 책을 하나 소개할 텐데, 이 하버드 스타일이라는 책에 우리 그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대학이 하버드 대학인 건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하버드 대학에서 입학 허가서가 나오면 나는 못 갈 것 같다, 아니면 나는 그 입학 허가서가 나와도 나는 하버드 대학 안 갈 거다 하는 사람 있어요? 기회가 온다면 한 번은 다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이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하버드 대학 다니는 학생들은 뭔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 7가지예요. 저 7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기억해봐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잘하는 과목이 한 가지는 있어요. 잘하는 과목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하는 과목이 한 가지는 아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기가 잘하는 과목 또는 좋아하는 과목 또는 즐기는 과목이 있으면 지금 생각해 놓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그 과목 이름을 크게 외치는 겁니다. 자, 시간은 3초. 하나, 둘, 셋. 예, 그러면 이제 준비됐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하는 과목 한 가지. 하나, 둘, 셋. 오, 다 있네. 영어 또 뭐 나왔죠? 윤리? 윤리도 나온 것 같은데? 국어. 좋아요. 예,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잘하는 과목이 뭐가 되냐면 나중에 전공 과목이 될 수가 있어요. 전공 과목. 자기가 속하게 학과가 될 수 있죠. 대학에 혹시 가게 되면. 두 번째로는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 리더십은 함께 어울려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동하는 능력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이 되게 중요해요. 리더십을 키우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왔을 때 그 동아리에서 리더 역할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리더만 키우는 건 아니지만 리더가 되면 리더십을 키우는데 상당히 유리하단 말이죠. 그래서 리더가 되면 책임도 크지만 경험의 폭도 넓힐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리더 경험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즐기는 스포츠가 한 가지는 있어요. 즐기는 스포츠. 그러니까 잘하는 스포츠를 계속 유지하면 나중에 프로 선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즐기기만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다 프로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즐기는 스포츠. 그 하버드 스타일 중에 네 번째인데요. 사람은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기가 있으면은 뭐가 좋냐면 일단 분위기가 그죠? 상당히 화기애애해지죠. 악기로 인해서. 그리고 집안에서 이제 악기 하나 연주할 수 있는 가족이 하나 있으면 무슨 기념일이나 무슨 잔치가 있거나 그러면 그 악기를 가지고 가족이 화합을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악기를 하나 준비했는데 선생님은 하모니카를 연주합니다. 하모니카. 그래서 하모니카로 여러분에게 10월에 어느 멋진 날이잖아요. 그죠? 그 노래를 잠깐 연주를 해드릴 텐데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어줄만 해요? 네. 예. 여러분이 이제 악기를 연주하면 박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박수가 막 나왔잖아요. 박수가. 예, 제가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제가 강의할 때는 박수가 잘 안 나오는데 악기를 연주하면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박수를 받고 싶으면 악기를 연주해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히말라야에 가져갈 수 있는 악기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배워야 할 악기 중에는 운반이 쉽고 휴대하기가 간편하고 그다음에 배우기 쉽고 언제든지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를 하나 꼭 배우길 바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모니카. 하모니카 잘 선택하셨어요. 네, 하모니카를 부신다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아까 우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눌 줄 아는 사람, 예, 봉사하는 사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사실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 지금 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여행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여행. 물론 인생 자체가 여행이지만 자기가 뭐 어떤 그 관심사가 생겨가지고 또는 어떤 인물에 그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인물이나 어떤 그 책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유적지와 관련된 곳을 이렇게 답사하는 테마 여행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체력입니다. 체력.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게 되려면 저 나머지 6가지를 잘 하시면 건강하게 될 수 있어요. 예. 자, 그럼 한 번씩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잘하는 과목이 하나 있다부터 시작. 잘하는 과목이 하나 있다. 이끈과 섬김의 리더십이 있다. 즐기는 스포츠가 하나는 있다.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는 있다.
봉사활동을 꾸준히 한다. 스스로 테마 여행을 자주 한다. 체력이 강하다. 예, 꼭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은 하버드를 간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학을 왜 가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가는 이제 대학을 가고 싶어 할 텐데 또는 가려고 목표를 하고 있을 텐데 대학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취직 공부가 아니라 뭐예요? 지혜를 배우러 가는 게 지혜를. 삶의 지혜를 얻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지식을 통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을 잘 버무려야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식만 쌓아가지고서는 지혜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은 만큼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잘 산다는 게 어떤 의미냐 했을 때 프랑스에서 그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사람의 기준이 바로 저기 나와 있습니다.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한 가지는 있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고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한 가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고 마지막으로 약자를 돕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잘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에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였는데 우리나라하고 조금 대비되죠. 네, 보세요. 뭐 아파트가 몇 평이냐, 월급이 얼마냐, 자동차 배기량이 얼마냐, 예금 잔고가 얼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중산층이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너무 좁은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프랑스가 생각하는 중산층을 참고해서 우리의 중산층 기준도 좀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그 중산층 기준으로 좀 바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심미적 감성 역량을 키워야 나중에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인간이 로봇보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심미적 그 감성 역량을 키우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선생님은 시와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기 한자로 돼 있는 거 밑에 한글로도 써 있는데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뭐 이렇게 어려운 글자 같지만 사실은 쉬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시를 많이 읽고 시를 접하면 마음에서 뭔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에서 일어나고 따라해보세요. 시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의를 갖추어야 사람이 똑바로 선다는 겁니다. 바로 선다. 그래서 예로서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을 통해서 사람이 조화로운 인간으로 완성돼 간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완성된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흥어시 이벌의 성어학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흥어시 이벌의 성어학. 예, 이건 공자님께서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그냥 나 공자님이 이런 말 한 거 알아 이렇게 끝나지 말고 시와 음악을 늘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괴테예요, 괴테. 되게 포스 있게 앉아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그 독일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괴테가 남긴 말인데. 저것도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 지각 있는 말은 듣기에 감동적이고 교훈을 줄 만한 그런 말을 지각 있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노래 한 곡, 시 한 수, 그림 한 점 정도는 감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면 뭐 그림 대신 뭐 멋진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시와 노래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할 텐데 좋은 시를 자주 낭송하면 그 시가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삶이 되고 삶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을 짧은 글로 옮겨놓으면 그게 시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저 옆에 계신 분은 화가셔요, 화가. 조셉 몽우 킴이라는 화가인데 저분이 존경하는 분이 우리나라의 그 시인 중에 백석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백석. 아마 고등학교 학생들은 백석이라는 시인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 백석 시인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백석 평전을 쓰신 분이에요. 화가면서. 저분도 그림이 아주 해외에서도 저 그 사파 저 위에 보면은 저 그림이 저분이 그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화가인데 시를 쓰셨어요. 꿈이라는 시를 썼어요. 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은 꿈을 꿀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 과거와 미래가 뒤섞인 꿈속에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찾는다.
꿈은 삶을 바꿀 수 있는 무한의 열쇠이다. 꿈이 삶을 바꿀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에머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머슨이 남긴 시 중에서 성공에 대해서 남겨놓으십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성공인가? 근데 이분의 그 시 중에 제일 밑에 보시면 내가 살았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행복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이런 멋진 또 시를 남기셨어요. 이런 시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맨 첫 기절이 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거. 그러니까 이미 웃고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웃고 있는지 안 웃고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 봐봐. 이제 웃네. 벌써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야. 웃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하려면 웃어라. 그다음에 웃는 사람은 성공한 것이다. 이 생각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외에도 시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이제 시가 많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된 좋은 어떤 기여를 한 게 바로 저 서울에 가면은 그 광화문에 그 시를 이렇게 걸어놓는 계절마다 걸어놓는 글판이 있어요. 그 광화문 글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등장했던 시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화문 글판이라고 이렇게 쳐가지고 거기에 등장했던 시들을 많이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히 저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라는 시가 참 좋아요. 특히 겨울에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시거든요. 그래도라는 섬이 있을까요? 그런 섬은 실제로는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시인의 마음 속에는 존재하는 거죠.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섬, 그런 마을, 그런 걸 뜻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을이 이제 오고 있죠. 지금 대추가 익어가고 있죠. 근데 대추가 익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을까? 이런 걸 또 한 사람의 인생이 연결어 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 아픔들이 있을까? 이런 걸 또 새겨보게 하는 좋은 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능력을 우주가 주었대요. 하나는 질문하는 능력, 하나는 사랑할 줄 아는 능력. 이 두 가지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소월 선생님, 진달래꽃, 김소월 선생님의 시 중에 꿈이라는 시가 있어요. 정말 놀랍잖아요. 김소월 선생님도 꿈이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나는 꿈이 그리워, 나는 꿈이 그리워. 김소월 선생님도 꿈을 그리워했다는 거죠. 그다음 윤동주 선생님의 서시도 사실은 꿈시가 아닐까 선생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로 담아냈으니까. 그리고 아까 등장했던 괴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괴테 선생님이 좋은 시는 어린이에게는 노래가 되고 청년에게는 철학이 되고 노인에게는 인생이 되는 시가 좋은 시다.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시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노래죠.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사실은 여러분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그 노랫말처럼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생님은 사실은 희망차고 좀 이렇게 현실을 잘 이렇게 딛고 일어서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저 가운데 있는 게 연어가 지금 막 그죠? 거슬러 올라가고 있죠. 강산의 시의 노래 중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힘찬 연어들처럼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런 노래가 선생님 참 좋아요. 그리고 윤도현 씨의 나는 나비 같은 노래, 윤도현 밴드 그런 노래 되게 힘차고 좋죠. 그다음에 뭐 통일의 꿈을 노래하는 직녀에게라는 노래도 있고 또 조용필 아저씨가 부르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도 되게 좋아해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나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이 대목이 아주 좋아요. 시 같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G.O.D의 길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제 이건 교가예요, 교가. 어느 학교의 교가인데 꿈꾸지 않으면.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라디오에도 또 TV에도 가끔 나오는 노래인데 저 노래도 참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꿈자가 들어가는 노래를 좀 유심히 이렇게 잘 살펴보고 자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꿈이 커가니까. 그다음에 또 제주 소년 오연중 군의 노래 중에 바람의 빛깔이라는 노래도 되게 좋아요.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그다음에 동방신기 아세요, 여러분들? 동방신기라고? 지금은 뭐 조금 잊혀져가는 그런 그 그룹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한때 아시아를 주름 잡았던 그룹이에요. 예. 뭐 강타도 여기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그 동방신기 노래 중에 오정반합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고등학생들은 이제 철학 시간에 윤리 시간에 아마 해겔 변증법 이런 거 아마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 노래 한번 틀어보세요. 그러면 변증법을 이해하는데 이 노래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언젠가는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을 상상하면서 한 장의 그림으로 자기를 표현해 보면 여러분의 꿈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꿈 그림 그리기입니다. 꿈 그림 그리기. 예, 그래서 앞으로 꿈 그림도 여러분들이 그려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뮤지컬 배우가 꾸민, 뮤지컬 가수가 꾸민 어떤 학생이 그린 꿈 그림이에요.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인데 자기가 탁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무대에서 처음으로 데뷔 무대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머릿속에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그리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면 그 순간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영화도 많이 보세요. 얘가 꿈을 키워주는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뭐 세월간이 영화 다 보셨죠? 예, 세월간이도 되게 많은 교훈을 주는 영화고, 그다음에 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도 있고, 또 뭐 갈매기의 꿈이라는 영화도 있고, 다 오래된 거긴 합니다만은 다시 보면 또 좋은. 갈매기의 꿈 같은 영화는 갈매기가 주인공이에요. 저긴 사람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낙하하는 연습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단련시켜가는 그런 영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옆에 있는 애니메이션은 나무를 심은 사람. 평생 동안 50년 동안 황무지를 혼자서 나무를 심어서 옥토로 일군 어떤 노인의 이야기인데, 물론 가상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영화예요. 예.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영화가 있고,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중에서는 이런 영화들도 되게 좋았어요. 뭐 행복을 찾아 떠나는 쿠페시의 여행. 그다음에 또 미국 사회에서 어떤 인종 차별에 맞서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 그런 흑인 그 수학자들의 이야기, 히든 피겨스. 그다음에 이제 꿈을 찾아서 사랑을 나누면서도 꿈을 잃지 않는 어떤 소녀와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귀를 기울이면,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이런 영화들도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키워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책입니다. 그래서 서점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꿈자가 들어가는 책이 있으면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나이대와 맞으면 그 책을 한번 목차도 좀 보시고 마음에 들면 사야죠. 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성인들이 1년에 책을 평균 한 권 정도 읽는답니다. 한 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년이 52주니까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읽으면 52권의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바쁘니까 그때를 제외하고 이렇게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40권 정도는 읽을 수 있어요. 1년에 책 한 40권 읽기 운동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 저자에게 편지 쓰는 훈련을 하세요. 그 책의 저자에게 뭐 트위터나 그다음 이메일이나 또는 뭐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그 저자의 책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적으면 그 저자에게 답글이 오거나 또는 운이 좋으면 새로운 신간을 또 나한테 선물을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런 기쁨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꿈틀꿈틀 꿈노트 중에서 첫 시간에 여러분들 꿈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걸로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꿈에 더 다가설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